종목 OX 세 가지 종목 빠르게 본 다음에 마감에 살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예고했다시피 카카오페이입니다. 이대주주 블록딜 소식에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혹은 신규 매수를 위해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OX 주실까요? 네, 의견 나뉘어졌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은 X입니다. 이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네. 많이 빠집니다. 근데 카카오페이가 올라올 때도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급보다는 그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의 개념 쪽에서 실적 안 나오는 대표적인 성장주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총 14조까지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올라오다가 관련된 블록딜 이슈로 추가적으로 충격을 받는 상황들인데 블록딜에서 나오는 할인 가격보다 왜 더 빠질까요? 그게 아무래도 주가의 체력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블록딜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적어도 흑자는 만들어 놓고 얘기를 했어야 뭔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적으로 뭐 이제 또 뭐 담보대출인가요? 이런 쪽도 연결이 되고 네. 추가적인 대출 시장 쪽으로도 넘본다고는 하더라도 아직까지 주가를 설명할 만한 요인들은 적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사용관 차장님은 이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좀 소수의 의견일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좀 잘못 생각했어요. 아, 왜요? 이게 네. 주가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를 동그라미를 아. 쳤는데 네, 영향을 준 건 맞는데 네. 말씀하신 내용하고 별반 좀 다르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예전에 카카오페이 좀 얘기했었을 때 이제 나왔던 내용들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네. 일단 대출 라인업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었고요. 금융 플랫폼 최초로 이제 전월세 대출을 주택금융공사를 걸쳐서 중개해주는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약간은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전에 우리가 은행을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고 이랬던 것들 한번 편의성에 의해서 길들여지면은 절대 은행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에서 심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대주주, 이대주주의 매도 물량, 블록딜 물량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X 의견,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라는 것에서 O 의견 네, 주신 거였다라고 맞아요. 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K옥션입니다. 오늘 뭐 상장 후 첫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강세를 보인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밀린 상황에서 다시 또 미술품 그리고 옥션, 뭐 NFT 이런 이슈를 가지고 추후에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돼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기대가 안 된다. 제가 괜히 기대를 했군요. 네, 글쎄요. 이게 지금 동종 업계에 하나가 더 상장돼 있잖아요. 서울옥션이라고요. 그런데 두 개의 가치 평가를 좀 해보면 아직도 K옥션이 좀 비싸 보이거든요. 아. 주가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숫자 내는 것들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좀 비싸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실적 잘 나오고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가기 힘든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 물론 좋기는 합니다. 2024년까지 배당 성향 높게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즉시 주가에다가 영향을 주면서 갈 수 있을까? 결국에는 NFT라던가 이런 쪽들로 연결되면서 다시 한번 밸류가 높아지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려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고 외국인들 수급이 정상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옥션과 비교해 봤을 때 네. 가격적인 매력보다는 네. 아직까지는 좀 높은 상황이기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빠르게 볼게요. 이번엔 유니슨입니다. 태양광 다음은 풍력일까요? 혹은 태양광 풍력 다 가져가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이건 조금 의외네요. 네, 아니, 요즘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잘 가길래. 네, 그렇긴 한데 네.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해상풍력 10메가와트급 정도의 관련된 발전 시스템 과제 선정입니다. 과제 쪽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쪽이면 실적과는 아직 거리가 멀죠. 지금까지 아직 유니슨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이제 강원도 쪽에 가게 되면 강원 풍력 발전, 뭐 영덕 풍력 발전 뭐 이런 쪽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설치했다란 쪽에서 그 위상은 안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가지고 주가가 급하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북녘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약간 호재성 뉴스로 반응하는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팔아야죠. 네. 팔고 다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뭐 기대감은 풍력 태양광 쪽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대감은 높지만 지금 성과를 확인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쪽에서 먼저 계획이나 어떤 이런 국책과제 선정은 일단은 단기적인 심리적 이슈밖에 안 된다는 쪽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슨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X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 또 장 마치기 전에 살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 또 키워드로 먼저 볼게요. 김민수 대표님의 키워드는 높은 금속이고 하이스틸 뭐 그런 거일 것 같고요. 다시 또 실적 고성장, 실적에 대해서 꼽아주셨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열어보죠. 덕산 하이메탈. 네, 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네. 조금 좀 네. 아 살짝 제가 틀렸네요. 저도 하이스틸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도요. 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덕산 높은 하이메탈. 철강이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덕산 하이메탈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솔더볼, 네. 그러니까 납땜이죠. 예, 그 관련돼서 반도체 패키징 재료 쪽에서 계속 성과를 꾸준히 내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반도체 쪽 요즘 그렇게 썩 분위기 좋지 못한데 왜 가져왔느냐? 라는 쪽은 초점이 반도체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계열사 중에 저희가 잘 모르는 방산회사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회사가 있는데 전혀 지금 시장에 부각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부각받았을 때 덕산 하이메탈의 변화는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의 지분 한 60% 정도를 인수를 해서 넵코어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덕산 넵코어스가 이제 계열사로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회사가 하는 세 가지 산업을 보게 되면 첫째가 방위산업, 두 번째가 우주항공, 세 번째가 이제 항법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LIG 넥스원에서 지난 유도정밀 무기 천궁2였죠. 이거 수출하면서 나왔던 이 기동무기 정밀 유도무기 체계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요. 또 우주항공 쪽에서는 한국형 위성발사체와 위성통신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대로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항법 인프라는 이거 나중에 시스템을 그대로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 UAM 관련된 쪽에서 네. 인프라를 설치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방산 쪽 UAM 쪽인데 시장에서 부각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눌림목대에 한번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 이렇게 올라갔네요. 예, 그래서 아까는 한 9,000원대 전후 쪽에서 들어가는 전략들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1,500원대 직전 고점이고요. 전저가는 8,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500원, 손절가는 8,200원. 또 이 회사가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지 또 처음 알았습니다. 하이메탈. 네, 그러니까 높죠.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SM이에요. 이번에 실적으로 꼽아주셨는데 뭐 JYP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네. 엔터주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실적 잘 나왔어요. 네. 1분기 실적도 좀 많이 잘 나온 편이고요. 거의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200억 가까이 나오는 그런 달성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M&A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4월 초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그게 빠졌던 부분들 하단으로 다시 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면서 58,000원대까지 하락을 좀 했었는데 다시금 반등을 했다가 이게 굉장히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있어도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짧습니다. 단기간에 바짝 올려놓고 거기서 바로 차익 실현해버리죠. 61선에서요. 제일 상단 이평선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하락을 하려는 듯 했으나 마지막 하단 이평선하고 매물대 65,000원대에서 지지받고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거기다 코스닥 쪽에서 또 디지털 컨텐츠, 오락 문화 쪽에 외국인하고 기관들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미 있게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섰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84,000원 정도까지는 또 수급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 해보는 부분이고요. 에스파가 미일 시장으로 지금 본격 진출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리오프닝 효과와 더불어서 콘서트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속 성장하는데 밸류 자체도
1년 포워드로 봤을 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밸류를 인정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엔터 미디어 업종 중에서 엔터 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가 일정 부분 빠졌을 때에는 다시 한번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SM 그럼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 아까 목표가는 84,000원 정도 상단까지는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매매가는 글쎄요, 지금 현재가에서 한 21선하고 매물대 부근 65,000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불안한 만큼 손절은 좀 빠르게 58,000원 하단 깼을 때에는 바로 손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8,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목표 주가 84,000원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뭐 아이돌 가수 공연들이 또 시작이 되면서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라고 시청자분의 의견도 주셨는데 뭐 요즘 대학가들은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네? 네, 나죠. 요즘 보니까 싸이가 네. 가장 많이 또 어떤 대학가에 초청돼서 간다고 하는데, 아이들, 여자애들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냥 뭐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SM 이야기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너무 아쉬운 하루네요. 결국 상승이 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그 폭을 다 내주고선 보합 마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26.04포인트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814.4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반등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힘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눈에 띄는 거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또 LG엔솔은 아니지만 그래도 셀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오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